헛둘 헛둘 좋았어. 오늘도 10km 완주 가자고. 아우 근데 정강이 안쪽이 왜 이렇게 욱신거리지? 에이 운동도 하면 괜찮아지겠지? 왜 많이 달려도 나아지지가 않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좀 쉬면 덜 아프려나? 아우 어제 그 통증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걸을 때마다 뼈가 울리는 것 같아. 계단 내려가는 것도 점점 아프네. 이러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나? 달릴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정강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달리는 분들의 불청객,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곽규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좀 정강이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경골은 정강이 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은 정강이 뼈의 앞쪽과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정강이 뼈에는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여주는 힘줄과 골막이 붙어 있는데요. 네. 가령 달리기를 할 때에는 저 힘줄이 뼈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면서 네.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이게 뼈의 표면에 미세한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정강이 뼈가 아플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처럼 달리기를 많이 하는 분들께 흔히 나타나는 질환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러닝 입문자라든지 아니면 운동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사람들의 약 15에서 20%에서 평생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는 체중의 3배, 많게는 5배까지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달리기를 할 때 정강이 뼈의 주변 조직들이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 사파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게 작년 가을쯤에 러닝을 입문하면서 매일 몇 킬로씩을 뛰었더니 정강이 쪽이 아픈 그 통증이 찾아왔었거든요. 네. 단순 근육통과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가장 쉬운 구별법은 통증의 위치와 지속성입니다. 네. 단순 근육통의 경우에는 정강이 뼈의 바깥쪽에 말랑한 근육 부위가 아픈 경우가 많고 실제로 며칠 푹 쉬면 대부분 잘 낫습니다. 네. 하지만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의 경우에는 지속성 또한 단순 근육통보다는 긴 편이고 네. 정강이 뼈의 앞쪽과 안쪽의 단단한 날에 따라서 손가락 2-3마디 정도로 네. 길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 손가락으로 아픈 정강이 뼈를 꾹 눌렀을 때 네. 악 소리가 나는 이런 통증이 있다면 이 질환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는 과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4가지 요인이 맞물릴 때 특히 잘 발생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급격한 운동량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러닝의 속도, 횟수, 거리 같은 것을 급격하게 늘릴 때 잘 발생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러닝 자세에서 기인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어풋이라고 하는 달리기를 할 때 발 뒤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는 이런 주법에서 잘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상태에서는 발 앞꿈치가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강이 앞쪽 근육을 더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뒤꿈치에 쿵쿵 디디면서 뛰기 때문에 지면에서의 충격이 더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러닝 환경과 장비입니다. 오.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뛴다든지 아니면 해진 운동화, 그러니까 낡은 운동화를 신을 때 통증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네. 네 번째로는 신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는데 네. 발이 안쪽으로 조금 무너진 평발 성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면 그만큼 더 뼈를 과도하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4가지가 다 해당이 됐어요. 만약에 이 통증을 계속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 통증은 감수하고 뛰어야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것이 지속됐을 때에는 뼈에 미세하게 금이 가는 피로 골절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피로 골절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네. 평지 보행 시에도 당연히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러닝을 최소 몇 개월은 쉬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이나 어떤 검사로 진단하게 되나요? 네, 병원에서는 환자분을 문진을 하고 네. 아픈 부위를 눌러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영상 검사로는 엑스레이를 많이 시행하지만 엑스레이는 실제로는 정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염증 상태인지 아니면 피로 골절로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MRI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RI 사진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환자에서도 엑스레이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저렇게 화살표를 가리키는 부위를 보면 저렇게 하얀 게 보이시나요? 네. 예, 저게 골막이 부어 있는 소견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세하게 금이 가 있는 그런 골절선까지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는 MRI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통증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방치하다 자연스럽게 나은 케이스긴 한데 네.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 적극적인 휴식이 가장 휴식.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무작정 누워서 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정강이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러닝을 쉬자는 겁니다. 대신에 수영이라든지 실내 자전거와 같이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이 초기에는 이제 얼음찜질을 집에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 만성화되어 있어서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을 때에는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재생치료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나 아니면 증식치료라고 하는 주사치료를 통해서 염증 완화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빨리 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회복은 어느 정도 걸리고 또 운동을 다시 하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네, 증상이 경한 초기 상태에는 약 2에서 4주 정도 푹 쉬면서 치료를 받으면 잘 낫습니다. 네네. 하지만 피로 골절로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했을 때는 최소 6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복귀로의 시점은 명확한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당연히 없어야겠고 손가락으로 아픈 정강이뼈를 눌렀을 때 압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가 체크 방법으로는 한 발로 점프 착지를 했을 때 통증이 없다면 운동 복귀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러너분들께 드리고 싶은 3가지 네. 팁을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러닝 전후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면 그만큼 정강이 뼈를 더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10%의 법칙을 기억하는 건데요. 이번 주에 10km를 뛰었다면 네. 다음 주에는 11km까지 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간 주행 거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네. 그 러닝화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밑창이 너무 해지진 않았는지 쿠션이 소실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러닝의 즐거움에 빠지면 이 정도 통증은 감수하고 뛰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러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러닝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곽규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